아유 참 이제 날이 이제 선선해지는 이제 긴팔을 입었어. 야 이게 계절이 신기해요. 네, 오늘까지만. 오늘까지 반팔. 오늘까지만. 아니 좋아요. 8월. 뭐 9월에도 반팔 입어도 되지 뭐. 난 더워. 건강한데 뭐. 더워. 아니 뭐 김봉희님이 딱 뉴스가 한 발 늦어야 하셨는데 저희는 그 예고한 거하고 실제 뉴스 터지면 다르게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요. 저희는 바로 터져도 아무거나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 그럼 크게 그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랜만에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 요건 안 팔아. 요거 요건 우리 아닌 먹는 거야? 요거 우리 먹는 아. 거. 요거는 뭐 요건 저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음 주에는 또 있어요. 다음 주에는 무슨 산삼 액기스인데. 산삼 액기스. 집에 와서 하나 먹어봤는데 아주 좋더라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이 은근히 재밌더라고 파는 것도. 오케이. 네, 그러니까요. 자 우리 오늘은 뭐 순서를 바꿀 수밖에 없겠어. 바꿔야죠. 야 근데 저 기사 좀 올려주세요. 왜 이러는 거야? 누구 뭐 아니 우리 나와야 진짜. 아니 지금 나 지금 올라와 있을 거예요. 올라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밥 굽는 거야? 너무 뜬금포 단식이야. 아니 지금 취임하고 1년 됐는데 그 사이에 굳이 뭐 결기를 보여 단식하려는 건 야당 입장에서 좀 있었을 텐데 근데 왜 지금 해? 갈 때까지 간 거죠. 갈 때까지 어딜 가려고 우리 박지원 선생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밥 굽는 거, 머리 깎는 거, 그다음에 사퇴한다는 거. 그 세 개 하면 안 된다. 의원직 사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센 거를 이제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지금 본인이 심리적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 같다. 이해는 해요. 심리적으로 좀 많이 몰려 있다. 많이 몰려 있고 아마 참모들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밥 굽는 거밖에? 예,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주변 참모들도 성남시청 수준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그 초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략 맥락이 좀 있어야 되거든. 단식을 할 때도. 성남시니까 국회 수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게 그냥 놀리려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의도 정치 문법을 모르는 분이 당 대표가 돼서 이렇게 꼬인다.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식 타임인가 이것도. 아니 뭐가 없잖아 중간에. 단식 전에 뭐 예를 선식을 먹는다든지 뭐 이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고 요구사항 봐요. 요구사항 내가 읽어줄게요.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재명의 요구사항. 완장한다. 윤석열 정권에 요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또 한번 두 번째, 이게 난 제일 이상한데.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 이거 문정부 때도 안 한 거잖아 이거는. 문재인이 하자고 했는데 결국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보면. 예. 그러니까 안 한 건데,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그다음 뭐 민주주의 훼손, 더 세 번째.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 이거 뭐 개각은 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요구하려고 단식을 해요? 그러니까 개각하라고? 누구 자르라는 거야 그러면? 뭐 개각 한동훈 자르라는 건가? 그러니까 뭐 좋은데 이런 요구하려고 세 번째 요구는 숫자 맞추려고 넣은 것 같아요. 두 개만 하면 좀 민망하니까. 그런 것 같아. 세 번째는 사실 단식하라고 넣을 건 아닌데. 그렇지. 이걸로 밥을 굶은 이유는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도 이해가 안 가. 그다음에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첫 번째가 제일 그런 게 민주주의 훼손, 인도주의 훼손한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 주변 사람 몇 명이 목숨을 끊었는데 그거 모른다고 하는 거 얘기하고 민생 파괴라고. 민생을 누가 어떻게 파괴를 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 처리소 관련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전어처럼 오면 이거 다 끝난다고 얘기했죠. 그렇지. 전어처럼 끝난다. 이제 전어 축제 하잖아요. 마산 같은데. 그렇지. 사람 안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수산시장도 그렇고. 네,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민주당 전략 실패와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려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자기 사법 리스크 시각은 계속 다가오고. 그렇지.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뭐 아직도 뭐 수산업자분들이나 일부 자영업자분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하면 할수록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걱정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생 파괴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고 본인이라고. 지금 수산업자분들하고 자영업자분들 고통 그렇지. 주고. 민주주의 훼손? 김남국 뭐 제명한 그렇게 해놓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오늘 이게
이제 도대체 왜 단식을 하냐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을 찾아서 이제 제가 좀 읽어드린 걸 봤는데 그냥 딱 느낌이 너무 생뚱맞아. 그 더 웃긴 게요. 단식을 하면서 농성이 아니래요. 그걸 수정을 했더라고. 그럼 뭐야 그러면? 단식하는데 일정 다 제대로 정상 일정 소화하겠다는 거 무슨 괴물이야? 밥도 안 먹는데 단식을 하다가 일정에 갔다가 다 한대. 그리고 그러니까 밥만 안 먹는다는 거야. 밥만 농성을 하는 게 아니래요. 농성은 밥 안 먹고 그렇지 가만히 있는 거잖아. 막 그거잖아. 소금 먹고 그냥 그게 아니고 다 한다는 거예요. 일정을 소화한다는 거예요. 뭐 당뇨도 좀 있으시다 그런데 그럼 뭐 다른 뭐 약이랑 괜찮나? 뭐 당뇨랑 단식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단식을 하면 이제 저거를 뭐 예를 들어서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겠구나. 그래도 저런 요구를 한번 할 만은 하지. 뭐 이제 그냥 일반인 국민들이 그런 느낌이 드는 단식이면 그래도 그래 뭐 저 한 며칠 하다가 또 주변이 만류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출구 전략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는데 이게 요구 조건이 일단 너무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출구 전략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이 중에 뭐 하나만 해주면 내가 단식 풀래 아니면 뭐 그럼 개각을 빨리 하면 단식은 풀라나? 무슨 뭐 더 담대한 투쟁을 위해서 관둔다고 몇 명 그랬잖아요. 또 더 담대한. 그때 뭐 그랬잖아요. 그렇지. 몇 명 그 단식 철회하면서 뭐 우원식 의원도 그러고. 그렇지. 뭐 하도 많아서 누군지도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데 이거는 단식 설마 계속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철회할 명분을 어디서 찾느냐? 그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이게 참모들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고 한 4, 5일 있다가 병원에 한번 실려가는 걸로 하고 퍼포먼스하고 건강 문제 때문에 그만하고. 그때는 퍼포먼스는 아닐 거예요. 진짜로 사람이 한 사흘만 굶으면. 그렇지. 옛날에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일단 무슨 당 대표가 이틀 단식하고 진짜 배고프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또 운전을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게 너무 뜬금포니까 무슨 평가를 하기도 좀 그래요. 평가 안 하면 돼요. 이제 그래서 사실 평가를 못 하니까 이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의도는 뻔해요. 뭐가 그렇게 깊게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말하는 의도는 꼼수.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원래 9월 4일날 출석하라 그랬는데 4일날은 또 뭐 저기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또 뭐 또 누구 사람 만나야 된다고 못 나간다 그러고 나 그런 걸로 못 나간다 그러는 건데 처음 봤네 검사한테. 근데 이게 단식하고 투쟁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도 그것도 좀 웃겨.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또 사법 리스크 쪽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변호사라 그래요. 그래? 내가 너무 그런가?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사법 리스크도 그게 뭐 하루 이틀이에요? 그냥 전국 돌파도 안 되고 자기 자리도 뺏길 것 같고 총선도 걱정되고 나 대선은 완전 물 건너갔고 나는 어떡하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너무 굉장히 너무 지금 아니면 언제 단식해라는 생각할 거예요. 지금 아니면 대표님 단식이라도 해서 이걸 돌파하시죠. 그러지. 뭐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이 사법 리스크 이거 갖고 돼요? 안 되지. 안 되잖아요. 검찰이 그랬어. 단식하고 상관없이 간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검찰 가면 곰탕 주잖아. 그거 안 먹어? 그거 큰일이네. 지금 단식하고 계시니까 오늘 식사하는 거 패스. 그거 어떡하지? 내가 단식 중이라 그래서 곰탕을 못 먹어서 안 된다 이럴라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권위부터 시작 본인의 그나마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뭐 권위라고 할게요. 그걸 계속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코미디 소재가 되고 제가 영화 뭐 20편 얘기했잖아요. 30편에서 이제 30편, 40편, 50편까지 대하 드라마로 이제. 이거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오징어 페퍼민트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대표 건강을 위해서 조속한 구속이 남은 듯합니다. 베비서가 사실 넣어드리겠죠. 그러니까 뭐 아침 샌드위치도 드셔야 되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나는 이재명 대표 쪽을 자꾸 이제 내가 변호사다 보니까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뭔가 되게 쫓겨요. 되게 쫓겨.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생각을 해보면 원래 뭐 그랬잖아. 뭐 말이라도 뭐 100번을 부르던 1000번을 부르던 나는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했는데 뭐 나가서 묵비권 행사하고 저기 저 딸랑 그거 내는 것도 그런데 이제 뭐 가는 것도 자꾸 안 갈라 그러잖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있어요. 이번에 수원지검에 갔다 오면 그 주 늦어도 그 다음 주는 구속영장 청구가 되거든. 그러면은 나는 결국
이게 내가 너무 사악한가? 나는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봐봐. 얼추 계산해도 9월 초에 검찰에 갔다가 그 다음 주 뭐 영장 치고 뭐 그 다음에 뭐 저 체포동의안 뭐 가결 부결 나오고 요게 그럼 추석에 띵 하고 올라가면 그럼 민주당 끝나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뭐 추석 밥상 뭐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해도 돼? 추석 때 귀향하는 사람 물론 많은데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이걸로 뉴스를 소비합니다. 아 그렇지. 이거 그런 거 하지. 아, 추석 민심 어떻습니까? 뭐 여야 의원들한테 물어 그런 거 이제 하지 마요. 너무 식상해. 그냥 근데 아니 지금 좀 이분들이 식상한 걸 계속 하셔가지고 가족 오락관 50년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 뭐 몇 대면 이런 거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그 시점을 그 클리셰를 알고서는 막 시점 찾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추석 전에 구속될 것 같아. 그림이 그래.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지. 의미가 없다는 얘기 제 얘기는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어차피 사법 처리는 된다. 그렇지. 그리고 이재명 없이 총선 치른다 민주당은. 그것까지 뭐 저는 그렇게 봐요. 감옥에서 공천한다고 뭐 옥중 공천. 민주당이 아무리 이재명 체제로 바뀌었다고 1년 바뀌었다고 해도 그래도 내공이 있는 당인데 50년 60년 된 옥중은 좀 너무하지. 옥중 단식은 제가 들어봤는데 단식하시는 분한테 내가 너무 이렇게 웃으면 안 돼. 출마도 들어봤어요. 옥중 출마. 옥중 뭐죠? 공천? 그거는 아니지. 그건 너무 빡세죠. 네, 그 얘기는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 조사를 이번에 받으면 자기가 가서 또 의견서 내고 묵비권 행사해도 영장 청구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말할 힘도 없다고 묵비권 행사할 거예요 또. 그래서 단식하는 거예요. 수행하고 곰탕 안 먹고 냄새는 피우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아니 수사관들은 밥 먹어야지. 그래도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속영장 시계가 째깍째깍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뭐 본인이 비회기 때 청구해라 막 이랬지만 결국은 체포동의안 이제 가부를 국회에서 해야 되거든. 당연히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당연하죠. 그건 뭐 검찰이 사실 일부러 늦췄다기보단 이화영 재판 자기들이 다 저렇게 뭐 개박살 내놓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번에 만약 체포동의안 올라오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몇 그렇지. 표로 통과되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만약에 앞에 2자가 찬성이 2자가 나온다. 200. 굉장한 겁니다. 그 2자 의미는 2자가 되면 모든 게 돼요. 개헌도 되고 탄핵도 되고 다 되는 숫자가 국회에서 2자 들어가는 표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재명 친명계가 확 줄고 친문계가 늘었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몰라. 이거 재밌네. 친명계가 40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뭐 한 몇 명에서 막 70명에서 40명 줄었고 40명이던 친문계가 70명으로 늘고 중간이 뭐 60명이라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맞춰놨더라고요.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뭐라 그럴까 정치적 기반, 당내 기반은 약한 거예요. 원래 약했잖아. 원래 약했는데 그게 라면 불듯이 이렇게 불었어. 자기가 대표되고 공천권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야 여기 잘못 보이면 나 다음 총선 엿대는구나 이것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이제 이쪽이 엿댈 것 같거든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그러면 이제 빤스런. 200 가능해요. 200 가능해. 진짜 그럼 200이 될 수 있겠네. 가능하죠. 결기를 보여. 그리고 뭐 민영배가 나가자 우리 뭐 한 30명 나갈 걸요. 그러면 재석 250, 찬성 210, 반대 40,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형 요거는 저기 박제되는 거예요. 형이 저번에도 우리 200 얘기 딱 했는데. 2자 나올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2자 나오면 그거는 많은 의미가 있죠. 이재명 대표에게 완전 사형 선고인데? 많은 의미가 있다니까요. 슈퍼 의미지.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 지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에 3월 1일 날도 임시국회를 열 정도로 회기 없는 날을 전혀 안 만들어 놓은 그 꼼수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전략적 실패를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한마디를 안 해주더라고 민주당 사람들이. 3월 1일에 바빴다는 거예요. 바빴다는데 어떻게 해? 아유, 내 진짜. 공휴일이면 1일이라도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개회한다고 임시 국회법에 돼 있습니다. 그렇지.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딴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때도.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막 국회에서 막 뭐 자기 영장 실질심사 당당히 나가겠습니다 막 하고
뭐 아까 조사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뭐 점점 조금씩 내용이 바뀌잖아. 뭐 정당한 영장 청구 뭐 요거부터 살짝 이제 약간 뉘앙스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요즘에 또 바뀐 거 알아요? 뭘? 아 이번에 이제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기자들이 이제 뭐 검찰이 조사하면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질문을 하잖아. 막 걸어가면 이재명 대표가 그 영장 청구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 봤어요. 그거는 정당하지 않은 영장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당당한 지금 불안한 것 같아. 아니 그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뭐 얼마나 많은 인격적인 내공을 쌓아놓고 정신력이 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가 않아요. 과거에 이때 한번 보세요. 경기지사 당선됐을 때 2018년도에 그때 저 SBS랑 그 인터뷰하다 그 집어 던졌잖아요. 아 그렇지. 그거 유명한 사건인데. 그런 거 보면 알아요. 이게 불안한 사람이에요. 이게 있으면 그 정도 갖고 화 안 내거든요. 아 그렇지. 예, 이게 기반이 속으로 열이 받아도 굉장히 그냥 예민하고 이 내공이 그렇게 센 사람이라고 좀 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뭐 당당하다는 단어를 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냐고. 당당하다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게 오히려 안 당당해. 내가 안 당당하니까 당당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내 지지 기반이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 좋아. 당내 기반이 강화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안 물러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봐요. 둘이 친하면 난 친해란 말 안 합니다. 굳이 말 안 해도 아니까. 나 백 변호사랑 엄청 친하고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안 친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랑 친한 거 보여줘. 막 그렇지. 문자 보여. 봐, 백변이랑 내 친하지. 사진도 찍었어. 막 이런 거. 그딴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아는 얘기지 뭘. 나이 50 넘으면 다 보여요. 그렇죠. 그 형 정확해. 그 나이 50 넘으면 다 보여. 근데 지금 일단 검찰에서도 어쨌건 검찰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해서 기각되면 큰일 나잖아. 네. 검찰 입장에서도. 네.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이번에 사실 9월 4일 날 그 박찬대 우리 이재명 대표 코드 이렇게 닦아주시는 우리 박찬대 최고하고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다 같이 나오라는 거거든. 네네. 그러니까 나는 형이 맨날 아까 좀 전에 당당하다는 표현을 썼잖아. 당당하면 나가야지 셋이. 나가야지. 우리가 말을 맞춘다고 검찰 너네 이거 우리 잘못 봤어. 이게 맞아. 근데 둘은 참고인이라고 이렇게 싹 하고 안 나갈 것 같고. 무서워 죽죠 지금. 이걸 솔직히 말은 그렇지 정치인 별거 없습니다. 국회의원 뭐 20번을 해도 똑같대요. 무서워해요. 그럼 무서워합니다. 그 이재명 변호사였으니까 그런 거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자범들 변호하면서. 그렇지. 저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 안단 말이에요. 미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골로 가요. 진짜. 박찬대 회계사예요. 회계사. 제가 회계사들 많이 알잖아요. 숫자 다른 사람들은 박찬대 최고가 회계사야? 네, 회계사예요. 저희 과 대학원 나왔어. 숫자 다른 사람들은 이 법하고 이런 막 검경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해요. 그다음 천준호 이분 뭐 아마 운동권 출신일 거야. 아마 경희대 학생회장 했을까? 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옛날 같으면은 전대협이나 이런 조직이 자기를 그렇지 딱 봐도 이제 그런 시대가 석방하라 뭐 이거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나이 50 넘고 누가 누굴 봐줘. 그렇지. 김현장 안 됩니다. 이거는 김현장 할아버지 와도 안 돼요. 그럼.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야. 당당하게 뭐 검찰 뭐 조작 수사 그래도 우린 당당하게. 근데 당당한데 안 나가. 그럼 어쩔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그랬잖아요. 뭐 9월 4일 날은 오염수 행사가 있어서 못 간다고. 오염수 뭔 행사를? 그래서 오염수도 방탄으로 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 시작했어요 이미. 그렇지. 그리고 이제 데이터 나오고 이제 시작되면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그 인근에 잡힌 뭐 무슨 물고기에서 막 다량의 방사능이 나오고 뭐가 나왔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랬으면 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렇게 할 만한데 지금 뭐 수치도 그냥 정상이라고 그러고. 제가 전어 처리면 끝난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광우병 때는 그 왜 젖소가 탁 쓰러지는 그 그렇지. 영상. 그거 무서웠어. 그게 나도 그때 못 먹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시각이요. 청각의 10,000배의 효과가 있대요. 그렇지. 근데 방사능은 안 보여요. 몰라 이 뭔지를. 우리가 보입니까? 이 자연 방사능이 있다는데 우리가 보여요? 안 보이지. 안 보이잖아요. 나 MRI 찍을 때도 나온다는데 그거 안 보여. MRI는 아니야. MRI 아니야? 그건 자성이야. 그럼 뭐가 CT. 제가 이렇게 무식해요. 아니야. 내 생각보다 이런 거 잘 몰라. 하여튼 근데 그런 시각적인 뭐가 없기 때문에 백날에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안 믿고 자꾸 뭐 우리 국민이 어쩌고
그러면요 논점이 흐려져요. 결국 민주당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일본한테 얻을 수 있는 국익은 하나도 안 그렇지. 챙기고 그 다음이 그걸 내줬냐는 거여서 제가 그러면 딱 스톱시켜요. 자 논점이 뭡니까? 방사능이에요. 일본한테 세게 말 안 한 거 둘 중에 뭐예요? 그러면 말 못해요. 그 다 섞여 있잖아. 형이 요즘에 내가 그러니까 전투력이 높다니까 딱 보면. 아니 근데 말을 안 해주 짜증이 나서 그래요.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하지. 그 사람 망신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그러면 그 훅 들어가 이게 되거든. 그럼 진행자가 딱 왜 우리 복싱할 때 보면 괜히 심판이 왜 하는 거 그렇게 한다니까요. 말을 더 못하게 말려 막. 그렇지. 네,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누구든 기분 안 좋지. 뭐 일본에서 저도 반대라니까. 반대. 근데 지금 방류하고 뭐 그게 문제가 없다 그러고 제일 먼저 가는 미국도 가만히 있고 그리고 난 제일 그런 게 일본 국민들이 가만히 있잖아. 뭐 일본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아니 미국이 가만히 있잖아. 미국이.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런 일이 생겨서 지금 이 윤 대통령이 우리 동해에 이거를 막 방류한다 그래. 그럼 어떡할 거야? 탄핵할 거예요. 뭐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난 정유라 씨가 김윤아 저 자우림 나올 때 한 말 중에 내가 제일 와닿는 그거였어. 유명한 분이지 자우림. 아니 일본 국민들은 자기 마당에 해놓고 거기 있는 안 먹냐?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나라 야당에서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좀 알려지신 분들은 자기 SNS에 뭐 올리고 할 때는 그런 거 다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자기가 아는 거 그렇게 남한테 자랑할 정도 되려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SNS 안 해요. 형은 해도 되는데? 아니 저는 안 해요. 페이스북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이번에 김윤아 씨 것도 그렇고 다 박제되잖아. 그럼 다 박제돼. 근데 과거에 이제 뭐 일본 가서 먹방하고 일본어 되게 잘하신다고. 일본에서 그때 2010 동일본 대진 나고 뭐 그때 막 쏟아낼 때 그때 가가지고 가만히 있었잖아. 그때 2년 동안에 나온 방사능 물질의 총량이 30년 동안 일본이 이번 이 오염수 내보낼 거에 1000배예요. 1000배. 1000배가 이미 나갔다고. 그때 잘 먹었는데. 근데 그러면 해류가 돌고 돌아도 몇 번을 돌았을 텐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걸로 끝난 얘기예요. 아휴 참 이게 말하다 보면 막 마치 우리가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옹호가 아니라 지금 현상을 보고 현실을 직시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 국익의 최선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밥을 안 드신다니까. 모르겠어. 결국 뭔지. 내가 보니까 뭐 아까 뒤 속내는 이 방탄용이 아니냐 어쩌고 제가 아까 얘기는 했지만 여기 야마는 아무리 봐도 결국은 뭐 핵오염수 이걸로 계속 끌고 가려는 거거든. 아니 그럴 거면 그게 첫 번째로 가야 되는데 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순서도 안 맞아. 자, 윤 대통령 얘기를 할 거면 세 번째 거가 두 번째 정도로 가야 이게 연결이 첫 번째랑 세 번째 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 아, 그렇지. 1, 3이 좀 연결되지. 이걸 띄워놨어. 이 뭐예요 이게? 이거 시험지 만약에 2차 답안지면 이거 점수 주겠어요? 안 주죠. 안 주지. 연결이 안 되는데. 꽈락이야. 그러니까 난 이번 그 단식이 정말 김기현 대표도 그랬더만요. 뜬금포 단식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언제부터 한대요, 근데? 그 얘기했어요? 지금 하고 있을 걸요? 오늘부터 한다고 했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또 언제부터인지는. 한다고 했어 어디 뭐 한다고 했어. 내가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또 이럴 수도 있어. 그리고 한다고는 했지만 언제 할지는 안 밝혔다 보는데 시작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배고플 텐데. 자, 우리 포엑스라지님. 뭐야? 이재명이 깜빵 살기 전 건강 상태 최상을 위해 단식하나 봅니다. 굉장히 강하게 쓰셨네요. 아이고. 우리 좀 위에도 하나 볼게요. 위에 아직 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박상욱님 철험에 동참하세요. 거기는 지금 거기는 안 해요. 거긴 넘쳐 사람이. 거기 몇 명 내가 보니까 몇 명씩 옆에 있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은 밥 먹고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같이 하는 거 아니잖아. 아이고 참. 포엑스라짐 또 희석이 형. 포엑스라짐이 형님보다 나이가 많나 봐요. 사실 제가 형이지만 똑똑하면 형님. 방송 패널로 세게 하시는 거 너무 좋아요. 파팅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좀 세게 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저도 한계치에 온 것 같아요. 근데 형이 이 말하는 말 톤이나 이런 거 자체가 이렇게 안 세. 근데 요즘에 형 가끔 방송 보면 저런 무슨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집에 가면은 굉장히 제가 한 멍 때리는 시간 30분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 방송에서 참았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요즘엔 논리적인 설명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사실 법적으로도 그렇거든. 너무 나는 답답해요. 뭐 요즘엔 웬만해서 그 진보 쪽에 있는 분들하고 내가 이렇게 사안을 놓고 붙는 일은 별로 없어서 내가 좀 그런데 가끔 이렇게 정치 쪽 할 때 이렇게 내가 보고 있으면 막 나도 이렇게 나 저기 들어가면 싸우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나저나 이제 민주당 그럼 어떻게 해? 당 대표는 단식하고. 당 대표는 단식하고 머지않아 영장 청구될 거고 뭐 지금 형 말했던 것처럼 일단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지금 포스트 이재명을 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민주당이 저희 당이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당내 서열 2위가 원내대표예요. 그래서 당대표의 유고시에는 원내대표가 자동으로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비대위 구성을 하기 전까지는 그게 하는데 그렇지, 옛날에 그랬던 민주당은 당내 서열 2위는 원내대표가 맞는데 당대표 거리시에는 승계 순서가 최고위원 그 득표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순위가 정청래예요. 정청래네. 그러니까 정청래가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야, 이거 재밌다. 명확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박광원 원내대표 체제로 가는 거를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그래도 합리적이잖아요. 그나마 그렇지. 네. 근데 정청래가 무슨 소리야?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에서는 또 저희 당처럼 비슷하게 될 수 있어요. 이준석의 권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똑같은 거 나올 것 같아. 야, 그거 재밌네. 야, 진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나 되거나 해서 권리가 되면 유고지 유고. 유고. 그것도 이제 해석을 해야 돼. 이게 권리냐, 그렇지. 정지냐, 뭐 사고냐, 그 자기들끼리 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저 준비하겠네 그러면. 그럼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12월 28일이 안 됐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아 있을 때 거리가 있으면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9월 28일에 구속이 됐어. 그래갖고 이제 작동이 안 돼. 그렇지. 그럼 이제 10월 며칠쯤에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없는 걸로 쳐야 되겠다 하는 순간 전당대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 골 때리네. 그치? 그러면 이제 개딸이 주장하는 무슨 대의원제 폐지 이건 어떡할 거며 당 난리 나는 거지. 간단치가 않네. 간단치 않다니까요 이게. 당 대표직을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얘기가 나왔네. 멋있네. 저기 아까 어떤 분이 정청래 심장 뛰겠네. 정청래 가슴이 웅장해지지. 웅장해지지. 다음이 나야. 밥도 굶는 데잖아. 정상적으로 업무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밥 굶어가면서 지금 어떻게 당 대표를 해 지금 반이기도 많이 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참모가 제1 정치 참모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김영재 이런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정성호 의원 정상이에요. 그 사람 그래도 많이. 이름도 있잖아. 근데 이거 이렇게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몇몇 그냥 인간적으로 친한 오래된 사람들하고 아마 상의했을 것 같아요. 그럼 저 그날에 그때 쪽 사람들 아니야? 경기도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급조된 경력은 경력이 아니에요. 또 김용 정진상 지금 없지. 만나면 안 되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그 물어보기도 뭐하고. 근데 비슷할 거야 아마.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퀀텀 점프하는 건 없어요. 그렇지. 이게 기술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폭탄 같은 해법이 단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좀 지켜봐야겠지만 단식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해도 진짜 힘들거든요. 해봤어요? 아니 하루 굶어봤지. 나는 저 살 빼려고 굶어본 거고. 근데 힘들어. 근데 뭔가를 막 다 하고 활동하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는다? 말도 안 돼요.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네. 불가능하죠. 그게 사람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정신력으로 3, 4일 하시는 분, 4, 5일 이렇게 길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움직이면서 못 해요. 그리고 일정의 대부분이 식사 약속일 거란 말이에요. 그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자기만 안 시켜? 물 먹나? 그럼 앞에 사람이 밥을 어떻게 먹어? 야, 그러니까 그럼 일정을 안 해야지. 밤 약속인데. 안 되잖아. 밤 약속도 다 가는 거네 그러면? 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맥락이 없냐고 그러면 자 이재명 대표가 2019년도에 저희 당의 황교안 대표의 수준을 지금 계속 밟고 있잖아요. 그렇지. 장외투쟁으로 나가고 거의 데칼코마니 수준이에요. 그 밖으로 나가면서 농성하고 정권 퇴진 투쟁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망했잖아요. 제대로 망했죠. 거기서 그거 비슷하게 가는데 지금 하나가 빠뜨린 거예요. 우리는 삭발 먼저 했어요. 아, 머리 먼저 깎고. 아니, 머리를 먼저 깎았어. 그리고 텐트에 들어가고 거기서 단식을 한 거예요. 그렇지. 기억나시죠? 뭐 투블럭 나오고 막. 맞아. 맨 처음에 뭐 황 대표가 이게 뭐 원래 이게 멋있다는 운동 막. 그렇지. 막 그런 거에 매달릴 정도로 저희가 힘든 시절이었어요. 불과 4년 전입니다. 그리고 막 중간에 단식하실 때 막 어떻게 좀 잘못되신 것 같다고 막 세브란스 병원 갈 때 막 우리 진짜 어떻게 된 줄 알고 아무도 준비를 안 해서 그때 그 신의 한 수라는 유튜브 방송을 공중파에서 따와서 방송할 정도로 그런 짓을 했는데 여기는 그거 없이 바로 가. 논스톱으로 삭발 없이 머리 단식으로. 소중하니까 또 머리 소중하잖아. 아, 제 머리 그 얘기. 샴푸. 그렇지. 일제 샴푸. 일제 샴푸도 쓰고 머리 소중한데 그 머리 어떻게 밀어요? 그치. 제가 그러니까 실수했네. 아무튼 자 우리 이재명 대표의 이 뜬금포 단식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번 주 안에 정리가 될라나 모르겠네. 저는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힘들어요. 일단은 요 뜬금포 단식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쭉 읊어봤습니다. 자, 리치리님 강경투쟁이라 뭐라 하는 분이 있지만 황교안 대표 때는 선거법 강행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 그러니까 뭐 이유라도 있었는데 이번엔 참 이유가 좀 그렇죠. 가자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아이템 우리 뜬금 단식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갈게요.